지난주 실비치 지역에 수백 명이 모여 아시안 증오 범죄를 규탄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미국 사회에 뿌리 박힌 아시안 증오 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뉴욕 지하철에서 아시안 증오 범죄가 또 발생했습니다. 흑인 남성이 아시안 남성을 무차별 폭행하고 목을 졸라 기절시켰습니다. 뉴욕 경찰 당국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뉴욕주가 전국 최초로 코로나19 백신 접종 증명서인 이른바 백신 여권 시스템을 공식 도입했습니다. 팬데믹으로 무너진 경제를 살리는 데 도움이 될 것이란 기대와 심각한 사생활 침해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일고 있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이번 달 만료될 예정이었던 세입자 퇴거 유예 조치를 오는 6월 30일까지 연장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9일 첫 소식입니다. 지난주 실비치 지역의 한 노인 주택단지에서 한인이 사망하자 누군가 아시안이 한 명 줄었다면서 협박성 증오 편지를 보냈다는 내용 보도해 드렸었는데요. 이 사실이 알려지자 해당 노인 주택단지에 주민들이 단체로 들고 일어났습니다. 인종과 상관없이 수백여 명의 어르신들이 모여 증오범죄와 인종차별을 규탄하는 대규모 시위를 열었습니다. 여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노인 주택단지에 거주하는 수백여 명의 주민들이 한 곳에 모였습니다. 이곳 주민이었던 한인 최병국 씨의 장례식에 누군가 아시안이 한 명 줄었다. 못난 아시안들은 떠나라는 내용의 협박성 증오 편지를 보낸 사실이 알려지자 주민들이 단체로 증오범죄를 규탄하는 피켓 시위에 나선 겁니다. 광장에 모인 주민들은 반아시안 증오범죄를 멈춰달라며 있는 힘을 다해 구호를 외쳤습니다. 특히 최근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증오범죄와 그 피해가 한인들에게 집중되고 있다는 점에 한인 주민들의 안타까움은 더했습니다. 수십 년을 미국에서 살아오는 동안 드러나지 않는 인종차별을 많이 겪어왔지만 이번만큼은 목소리를 높여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기가 막히죠. 예. 그전에도 물론 인종차별은 있었지만은 이렇게 아주 말로 몸으로 밀치고 때리고 그렇게 하는 건 많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럴 때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예. 이걸 스탑을 해야지. 앞으로 우리는 이제 리타이어 했지만 우리 자녀들 2세들이 이렇게 차별받지 않고 잘나는 그런 커뮤니티 나라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렇게 참여했습니다. 증오범죄를 규탄하는 목소리는 비단 아시안뿐만이 아니었습니다. We must speak clearly about what is happening. We will not tolerate anti-Asian hate in our nation or our community. To all our AAPI siblings, you are not alone. We stand with you. We demonstrated last week on the avenue, and a lot of people of different races came. 한인 연방 의원들도 반증오범죄 움직임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습니다. 증오범죄법을 입법화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 중입니다. 이번에는 어떤 랠리든지 저도 어디든지 갑니다. 왜냐하면 가서 일단 얘기를 해주고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 지금 일단 하우스 레졸루션을 인트로듀스 했는데요. 이제는 그거를 법으로 이거를 모두 다 근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빌을 인트로듀스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엔 최병국 씨의 유족인 클라우디아 최 씨도 참석해 증오범죄에 대한 주민들의 적극적인 대처를 촉구했습니다. 그동안 미국 사회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던 증오범죄와 인종차별을 이제는 모두가 단결해 뿌리를 뽑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여준호입니다. 이런 가운데 뉴욕에서는 한 남성이 지하철에서 아시안 남성을 무차별 폭행하는 장면이 공개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오늘 오전 7시쯤 트위터에 올라온 영상에는 흑인 남성이 아시안 남성에게 계속해서 주먹질을 하다가 목을 팔로 감싸 조른 뒤 기절시키고 지하철에서 내리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NYPD 증오 범죄 단속팀은 오늘 이 영상을 트위터에 올리고 시민들에게 사건과 관련된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미국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증명하는 이른바 백신 여권 개발 작업이 한창인 가운데 뉴욕주는 전국 최초로 백신 여권을 공식 도입했습니다. 백신 여권 사용이 확대되면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장점도 있지만 사생활 침해 논란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재은 기자입니다. 일종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증명서, 이른바 백신 여권입니다. 이름과 백신 접종 여부를 비롯해 코로나 검사 결과 등이 적혀 있습니다. 해당 정보는 QR코드에 담겨 있어 항공 탑승권과 마찬가지로 경기장이나 공연장, 극장 입장 시 이를 스캔하는 방식으로 정보가 제출됩니다. 미국에선 뉴욕주가 최초로 디지털 백신 여권 시스템을 공식 도입했습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도 민간 기업과 협업해 백신 접종을 증명할 수 있는 표준 자격 증명 시스템 개발에 뛰어들었습니다. The core here is that Americans, like people around the world who are vaccinated, will want to be able to demonstrate that vaccination in various forms. This is going to hit all parts of society, and so naturally, the government is involved. 현재 구상 중인 여권의 형태만 해도 최소 17개에 달합니다. 정부는 백신 여권이 광범위하게 사용되면 빨리 일상생활로 복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생활 침해에 대한 우려도 만만치 않습니다. 개인정보와 건강상태 정보가 디지털 앱으로 유통될 수 있는 것은 물론 위조와 해킹 등 문제에 대한 논란도 있습니다. 특히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들의 경우 이동에 제약을 받으면서 불평등을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도 일고 있습니다. 공동생활 참여를 위해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는 것과 다름없어 정부의 지나친 개입이라는 겁니다. The flip side of that, though, with these vaccine passports is it's completely unacceptable for either the government or the private sector to impose upon you the requirement that you show proof of vaccine to just simply be able to participate in normal society.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올 여름까지 미국인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겠다고 공언한 가운데 백신 여권의 실제 상용화까지는 넘어야 할 과제가 많아 이를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김재은입니다. 화이자와 모더나의 코로나19 백신이 매우 효과적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지난해 12월 14일부터 지난 13일까지 3,950명에 달하는 의료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백신의 효과를 관찰한 결과 1차 접종만 받았을 경우에 80%, 2차 접종까지 완료한 경우에는 예방 효과가 90%로 뛰었습니다. 앞서 화이자는 자사 백신의 감염 예방 효과가 95%에 달한다고 발표했으며 모더나도 임상 3상 결과 예방 효과가 94.1%에 달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CDC는 이번 연구가 화이자와 모더나의 백신이 실제 환경에서도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이라는 사실이 확인됐다면서 접종 대상자의 신속한 접종을 촉구했습니다. 연방식품의약국 FDA 자문기구인 백신 생물의약품 자문위원회도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의 경우 두 번째 접종 이후에 더욱 안정적인 면역력을 얻게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3주 뒤인 4월 19일까지 미국 성인 90%가 코로나19 백신 접종 자격을 갖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백신을 접종하는 약국이 전국 17,000곳에서 4만 곳으로 늘어날 것이라면서 미국인 90%가 거주지에서 5마일 이내에 접종소에서 백신을 맞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은 65세 이상 노인을 시작으로 백신 접종 자격을 단계별로 확대하고 있으며 주별로 기준과 접종 속도가 다른 상황입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도 오는 6일부터 백신 접종 대상자를 16세 이상 모든 성인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은 재확산 위험성을 경고하면서 마스크 착용을 비롯한 방역 지침 준수를 간곡히 호소했으며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해제한 지역에 대해서도 복원을 촉구했습니다. 팬데믹 중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퇴거 유예 조치가 또 한 차례 연장됐습니다.
로셀 왈란스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 국장은 이번 달 말 만료될 예정이었던 세입자 퇴거 유예 조치가 오는 6월 30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조치는 연소득 9만 9천 달러 이하인 개인이나 합산 소득 19만 8천 달러 이하인 부부 등에 적용됩니다. 앞서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주택 몰기지 상환 유예와 차압 중지를 오는 6월 30일까지 연장한 바 있습니다. 한편 존 폴록 국립변호사권리연합에 따르면 전국 세입자 가운데 18.4%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주거비를 제때 지불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테네시주에서 기록적인 폭우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테네시주 내슈빌시 당국은 지역을 강타한 폭풍으로 지난 이틀 사이 최고 7인치 이상의 비가 내리면서 홍수와 산사태가 잇따라 발생해 최소 4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이외에도 당국은 홍수로 차량이나 아파트, 주택에 갇혔던 주민 130여 명을 구조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존 쿠퍼 내슈빌 시장은 어제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홍수 피해자들을 신속하게 돕기 위한 긴급 지원을 지시했습니다. 한편 국립기상국은 내슈빌 지역에 비는 거의 멈춘 상태지만 하페스강과 덕강 일대에 범람 등 침수 피해 우려가 여전하다며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플로리다주에서 봄방학을 맞아 몰려온 관광객 때문에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비상이 걸렸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에 따르면 플로리다 신규 확진자는 최근 일주일 사이에 하루 평균 5천여 명에 육박해 2주 전보다 8% 증가했습니다. 특히 영국발 변이 확진자는 2,274명, 브라질발 변이와 남아프리카발 변이 확진자는 각각 42명과 14명으로 집계되는 등 급속도로 퍼지면서 변이 확진자 비중이 가장 많은 주로 파악됐습니다. 2월 중순부터 봄방학을 맞은 대학생들이 몰려들고 안전수칙을 무시한 채 해변에서 파티를 즐기는 것이 확산세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당국은 유명 관광지인 마이애미 해변에 내렸던 오후 8시 이후 통행 금지령을 연장했지만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이 이를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플로리다주의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은 15%가량으로 나타났으며 다른 주와 비교해 현격히 낮은 수준으로 조사됐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남서부 쪽 볼드윈 파크의 한 주유소에서 자동차 한 대가 폭발하는 사건이 발생해 당국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LA 카운티 소방국은 오늘 새벽 12시 50분쯤 605번 프리웨이 인근 12,600블락 이스트 라모나 블러버드의 한 모빌 주유소에서 자동차 한 대가 폭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공개된 CCTV 장면에는 해당 자동차 주변을 어슬렁거리는 남성 한 명과 폭발 직후 운전석에서 내려 달아나는 남성 한 명의 모습 등이 포착됐습니다. 주유소에 근무하는 목격자에 따르면 폭발이 발생하기 전 두 남성이 자동차에 개솔린을 뿌린 것으로 알려져 이번 사건이 고의적 사고일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한편 경찰은 두 남성 모두 히스패닉으로 추정되며 범행 직후 라모나 블러버드를 따라 엘몬테 방향인 서쪽 방면으로 도주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백악관이 조 바이든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날 의향이 없다며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대북 접근 방식은 트럼프 행정부 때와 많이 다를 거라며 이른바 톱다운 방식의 협상은 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여홍규 특파원입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외교의 방식에 대비하고 있다고 했는데 여기에 김정은 위원장과 만나는 것도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바이든 대통령은 김 위원장을 만날 의향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대북 접근 방식은 트럼프 전 대통령과 많이 다를 거라며 이른바 톱다운 방식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Does this include sitting with President Kim Jong-un? I think his approach would be quite different, and that is not his intention. 지난 25일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에 해당하는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상황에서 아무런 조건도 없이 북미 정상 간 만남을 갖진 않겠다는 뜻을 시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북한의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가 한미일 3국의 대북 공조를 흔들지 못할 거라며 한국, 일본과의 협의를 강조했습니다. And I think that the United States, South Korea, Japan are united in our commitment to standing up against these provocations and advancing the denuclearization of the peninsula. 이번 주 후반쯤 워싱턴에서 열릴 예정인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에선 미국의 새 대북 정책을 놓고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 방향도 이번 회의를 거쳐 윤곽이 잡힐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여홍규입니다. 지난주 토요일 미얀마는 국군의 날이었습니다. 이날 군인과 그리고 경찰들은 국민들을 향해 총을 난사해 최소 114명을 죽였고 그날 밤 군 지도부는 폭죽을 터뜨리면서 파티를 열었습니다. 그나마 미얀마 군부의 팔을 비틀 수 있다는 중국과 러시아는 이 파티에 고위급 인사를 보냈습니다. 신정현 기자입니다. 아버지 품에 안긴 어린 소년도 한 살배기 아기에게도 자비는 없었습니다. 과자를 팔며 내 아이를 키우던 가장은 산채로 화형을 당했습니다. 그날 밤 군부는 형형색색의 폭죽을 터뜨렸습니다. 미얀마 군의 날을 기념하는 파티를 연 겁니다. 흰색 제복에 나비 넥타이를 차려입은 흘라행 사령관은 활짝 웃는 얼굴로 붉은 카펫을 걸으며 인사를 나눕니다. 아시아 페더레이션နိုင်ငံဒုတိယကာကွယ်ရေးဝန်ကြီးနဲ့အဖွဲ့ဝင်များကောင်းစစ်တပ်ရုံးများမှစစ်တပ်မှုများနဲ့တာဝန်ရှိသူများ 사태는 내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미얀마 임시정부 측과 연합한 소수민족 반군 단체인 카친 독립군은 11시간 교전 끝에 군 기지를 점령했고 군부는 남동부 카렌 민족연합의 공격에 전투기로 맞섰습니다. Burma Army launched airstrikes into the Daepuno Valley of Papun District, northern Karen State, killing at least 3 people, wounding 8, destroying a home. 충격적인 학살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It's terrible. It's absolutely outrageous. And based on the reporting I've gotten, an awful lot of people have been killed totally unnecessarily.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는 오히려 군부의 파티에 고위 인사들을 보내 국제사회 개입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MBC 뉴스 신정현입니다. 수에즈 운하의 물길을 막았던 초대형 컨테이너 선이 좌초 7일 만에 다시 떠올랐습니다. 즉시 수에즈 운하 통행이 재개됐습니다. 윤효정 기자입니다. 초대형 컨테이너선 에버기븐호가 물 위에 떠올라 천천히 이동하고 있습니다. 수에즈 운하에 좌초한 지 1회 만입니다. 수에즈 운하 관리청은 수위가 평소보다 45cm 정도 높은 만조대에 맞춰 총력전을 벌인 끝에 선박을 완전 부양시키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물 위에 떠오른 에버기븐호는 운하 대기 구역인 그레이트 비터 호수까지 자체 동력을 이용해 이동했습니다. 뱃길은 즉시 다시 열렸습니다. 현재 운하에 대기 중인 선박은 모두 367척인 것으로 전해졌으며 24시간 운하를 가동하더라도 체증을 모두 해결하려면 나흘은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가운데 이집트 정부는 수에즈 운하는 완벽하게 안전하고 모든 선박이 사고 없이 지난다면서 이번 사고의 책임이 선장에게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에버기븐호의 선주에게 이번 사고로 발생한 손실 비용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수에즈 운하를 운영하지 못하면서 이집트는 매일 1,400만 달러, 한화 158억 원씩 손해를 본 것으로 추정됐고 전 세계 해운 산업 전체가 입은 피해는 매일 10조 2천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MBC 뉴스 윤효정입니다. 살아있는 자연사 박물관으로 불리는 남태평양 갈라파고스 제도엔 멸종 위기에 처한 땅거북도 살고 있는데요. 무려 185마리의 아기 땅거북들이 한 마리씩 비닐에 쌓인 채로 여행 가방에서 무더기로 발견됐습니다. 서혜연 기자입니다. 빨간색 여행 가방 안에 비닐에 하나씩 쌓여진 검은 물체들이 차곡차곡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비닐을 벗겨보니 네 다리를 버둥거리는 작은 거북이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무려 185마리. 모두 갈라파고스 제도에만 사는 희귀한 땅거북의 3개월 된 새끼들입니다. 갈라파고스 제도의 산타크루즈 섬에서 이 아기 거북들을 잡은 일당이 화물인 것처럼 속여 공항에서 붙이려다 적발된 겁니다. 아기 땅거북 중 10마리는 죽었습니다. 에콰도르에서 1000km 떨어진 갈라파고스 제도에 사는 땅거북은 이곳에만 사는 대표 희귀종 중 하나입니다. 15개 종 중 3개 종은 이미 멸종해 에콰도르 정부가 인공 부화까지 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En el caso de especies de Galápagos, son muy cotizadas en el mercado asiático donde pueden llegar a valer varias decenas de miles de dólares. 갈라파고스 제도에 사는 생물을 거래하다 적발되면 최대 징역 3년의 처벌을 받을 수도 있지만 막대한 수익이 나다 보니 관련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혜연입니다. 미국에서 감소세를 보이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다시 늘어나면서 우려해온 4차 유행이 시작된 것 아니냐는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CNN 방송은 전체 주의 절반에 가까운 24개 주에서 신규 확진자가 10% 이상 증가했다고 보도했는데요. 앞서 지난 26일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도 최근 일주일간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가 전주보다 7% 증가했고 입원 환자도 소폭 늘었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보건당국자는 다소 긴장을 풀고 돌아다니는 젊은 사람들이 감염되고 있다며 10대와 20대에서 확진자가 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백신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베네수엘라 정부가 자국 석유와 백신을 교환하는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베네수엘라는 지난달부터 러시아와 중국에서 받은 백신으로 접종을 진행하고 있지만 물량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인데요.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은 국영방송에서 베네수엘라는 유조선이 있고 우리 석유를 사겠다는 고객도 있다며 석유와 백신을 바꿀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누구와 어떤 방식으로 교환할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미국 알래스카에서 헬리콥터가 추락해 체코 최대 부자로 알려진 패트릭 켈러와 조종사 등 5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현지 시간 28일 알래스카 남부 앵커리지에서 80km 정도 떨어진 크닉 빙하 인근에서 여행객 3명과 스키 가이드 2명 등 6명을 태운 헬리콥터가 추락했는데요. 이들은 산 정상까지 헬리콥터를 타고 올라가 스키를 타는 헬리스키를 즐기려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번 사고로 헬기에 타고 있던 투자그룹 PPF의 창업자 켈러가 사망했습니다. 켈러는 체코에서 가장 돈이 많은 자산가로 그의 순자산은 우리 돈 약 17조 8천억 원에 달하는데요. 추락 원인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고 미국 연방교통안전위원회가 이번 사고의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인도네시아 서부 자바주 발롱안의 정유 공장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해 3명이 실종되고 20여 명이 다쳤습니다. 번개를 동반한 폭우가 내리는 가운데 불이 났는데요. 정유 공장에서 발생한 불기둥은 5km 밖에서도 보일 정도로 타올라 소방차의 접근 자체도 어려웠습니다. 대형 폭발 우려로 정유 공장 근로자와 주민 1000여 명이 긴급 대피하기도 했는데요. 화재의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는데 벼락이 정유 공장에 떨어졌다는 설과 가스관 누출설 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캘리포니아 노동법이 지금 매년 데케이스로 흘러가는 아이디어가 임플로이들의 라이트를 더 탄탄하게 하자 하면서 그 반대를 볼 때는 우리 임플로이어 주인들이 많이 피해를 보고 있는 자세였습니다. 그게 이제는 2021년서부터는 임플로이어가 챙겨야 되는 회사들이 더 커졌습니다. 옛날에 26명 플러스 회사들, 50명 임플로이 플러스 회사들, 아니면 100명 임플로이 플러스 회사들이 생각해야 됐던 법들이 더 조그매지고 조그매져갖고 5명 임플로이만 있어도 주인이 생각해줘야 되는 법들이 들어왔습니다. 그 중에 많은 것들은 5 employee들이 있으면은 California Rights Act에서 이제 내가 아프든지 내 남편이 아프든지 내 아내가 아프든지 내 애들이 아프든지 하는 라이트들이
12위크를 돈을 받으면서 나를 replace 못하는 법이 5 employment 있어도 포함되는 회사에 걸리는 케이스가 되고 모든 법들이 면에서 볼 때는 employee들의 benefit이 expansion을 당했기 때문에 내가 주인으로서는 법을 공부하면서 implementation을 해야 됩니다. 특별하게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나와서도 employee들이 많은 회사들은 코로나 바이러스만 담당하는 Human Resource Department가 생겼습니다. 지금은 아직 법이 아니래도 이는 법이 이제 곧 따라올 것 같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COVID-19에 사람들이 아프다, 집에서 일해야 된다, 어디서 일할 거다 하는 사람만 써가지고 그 사람은 이거에만 employee들이 어떻게 여기에 문제가 생기냐 아니면 집에서 일하냐 그런 거를 모니터하는 사람까지 플레이스먼트를 보는 거를 법이 지금 contemplate 하고 있습니다. employer, 주인 입장에서는 내가 5명만 있어도 일하는 사람들이 5명만 있어도 법을 뚜렷하게 알아야 되고 내가 그 법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케이스가 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캘리포니아는 뭐 S corporation tax incentive 내가 비즈니스가 있으면은 tax incentive 같은 것들은 있습니다. 아니면은 요번에 뭐 비즈니스 론 같은 거를 이제는 그는 돈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케이스들이 있지만 노동법으로 볼 때는 employee들의 이제는 right를 더 많이 fairly 보게 되는 게 캘리포니아 주의 ideology입니다. 인터넷과 SNS에서 화제가 된 이슈를 전해드리는 투데이 이슈톡 시간입니다. 최근 중국에선 신장 위구르 인권 문제를 비판한 나이키에 대한 불매운동 열기가 뜨거웠었는데요. 이슈톡 첫 번째 키워드는 화형식 왜 한 거야? 나이키 완판입니다. 수십만 원을 훌쩍 웃도는 나이키 운동화들이 활활 불타고 있습니다. 신장 위구르의 소수민족을 강제 노역에 투입한 중국을 나이키가 강하게 비판하자 이에 항의한 건데요. 중국 곳곳에서 나이키 신발에 불을 붙이는 모습이 잇따라 SNS에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들끓었던 나이키 불매운동 열기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한 전자상거래업체가 지난 26일 진행한 여성용 나이키 신발 할인 행사에 35만 명이 접속한 건데요. 준비된 물량은 순식간에 모두 팔려나갔다고 합니다. 나이키는 중국 내 스포츠 브랜드 중 1위를 차지할 정도로 압도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는데요. 신발을 불태우며 불매운동에 나서는 일부 소비자들의 모습과 달라도 너무 다르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희소병 탓에 머리가 등 뒤로 꺾인 채 살아가는 브라질 남성의 사연이 공개됐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머리 꺾인 채 44년입니다. 머리가 등 뒤로 180도 꺾여 있는 이 남성. 관절에 이상이 생기는 선천성 다발 관절 구축증이라는 희소 질환을 앓고 있는 건데요. 태어났을 때 24시간을 채 넘기지 못할 거라는 의료진의 예상을 깨고 44년이나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신체 불편함을 뛰어넘어 사람들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연설가로서 열정적인 삶을 살고 있다는데요. 이 남성은 나의 생활은 평범하다, 어려움을 겪은 적은 없다라며 담담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 지금 멈춰있지만 코로나19가 완화되면 대중 앞에서 다시 강연에 나설 계획이라는 포부도 밝혔다고 하네요. 미국에서 뇌종양을 극복한 50대 환자가 늦둥이를 출산한 사연이 알려져 화제인데요.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57세 뇌종양 환자, 기적의 출산입니다. 잠든 아기에게 입맞춤을 하는 이 여성. 아기에게서 눈을 떼지 못하는데요. 올해 57세의 나이로 아들을 순산한 바버라 하긴스 씨입니다. 환갑을 바라보는 나이에도 바버라 씨가 늦둥이를 낳자고 결심한 건 딸의 죽음 때문이라는데요. 5년 전 13살이었던 둘째 딸을 뇌종양으로 먼저 떠나보내고 다시 아이를 갖길 바랬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이를 갖기까지 순탄하지만은 않았는데요. 바바라 씨가 시험관 수술을 위해 받은 건강검진에서 뇌종양이 발견돼 종양 제거 수술까지 받아야 했습니다. 하늘도 그의 노력을 알아봐 준 걸까요? 출산 직전까지 꾸준한 운동으로 체력을 유지하며 기적을 만들어낸 바바라 씨. 미국 전역에서 축하의 물결이 일고 있다고 합니다. 과자를 먹다가 딱딱한 게 씹혀서 이가 상하면 무척이나 화가 날 텐데요. 이 딱딱한 물체가 다이아몬드라면 어떨까요?
네 번째 키워드입니다. 과자 먹다가 다이아몬드 아작. 새끼손가락 손톱 위에 작은 모래알처럼 반짝이는 이 물체, 다름 아닌 다이아몬드인데요. 영국인 빌리 라이트 씨가 평소 좋아하던 과자를 먹다가 발견한 거라고 합니다. 단단한 이 물질이 씹혀서 악하는 비명과 함께 내뱉었는데 너무 놀라 부러진 이까지 꿀꺽 삼켜버렸다고 합니다. 다이아몬드는 과자 포장을 하는 직원의 반지에서 떨어진 것으로 보이는데요. 빌리 라이트 씨는 비록 이는 부러졌지만 이 과자를 먹는 걸 멈출 수 없다. 하지만 치료비는 과자 회사가 내라고 말했다고 하네요. 멕시코에서 코로나19를 막기 위해서 코에 쓰는 마스크가 개발이 됐다고 하는데요. 다섯 번째 키워드는 멕시코에 등장한 코 마스크입니다. 야외 테이블에서 디저트를 먹는 사람들, 코에는 손바닥보다 작은 마스크가 얹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마스크가 너무 작아서 입은 그대로 노출이 돼 있는데요. 사람들이 식사를 하는 동안 코라도 가리자며 멕시코의 한 연구소가 발명했다고 합니다. 일반 마스크와 달리 음식을 먹고 마실 때 훨씬 자유롭다는 점이 특징인데요. 하지만 코 마스크의 방역 효과는 입증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누리꾼들 역시 쓰나 마나라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세계보건기구는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막는 가장 좋은 방법은 코와 입, 턱을 완전히 가리는 거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에서 멸종 위기종이 한국 표범 일가족이 무인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마지막 키워드입니다. 반갑다 한국 표범, 일가족 찰칵. 작은 바위 언덕 위에 모여있는 맹수 4마리, 무언가를 발견한 걸까요? 어미를 따라 새끼들도 한 곳을 뚫어지게 쳐다봅니다. 세계에서 가장 희귀하다는 한국 표범입니다. 한국 표범의 마지막 야생 번식지인 러시아의 한 국립공원에서 어미가 새끼 3마리를 데리고 있는 모습이 포착됐는데요. 전 세계에 남아있는 한국 표범은 100여 마리뿐이어서 멸종 위기종으로 지정된 상태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흔히 볼 수 있던 한국 표범, 무분별한 사냥으로 지금은 사실상 멸종 상태인데요. 지난 1970년 경남 함암군에서 한국 표범 1마리가 사살된 이후 종적을 감췄다고 합니다. 투데이 이슈 톡이었습니다. 이상으로 3월 29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